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성국근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3.1절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먼저 방송을 하기 전에 지금 조금씩 소음이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쪽 광화문에서 오늘 하루 종일 휴일인데 하루 종일 조원진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지금 거리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혹 좀 소음이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멘토 역할을 쭉 하고 있던 지금은 어제 오늘 사이에 거의 결별을 한 것 같습니다. 원로급 인사 한 사람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 원로급 인사는 제가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아직은 지금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한쪽 창구 역할을 맡아서 윤석열 후보의 척근과 또 계속 소통을 해왔던 그런 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 멘토의 말이 참 의미심장한 대목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안철수 후보와 독대를 했다고 합니다. 독대를 해서 그때는 후보 단일화가 한창 쟁점이었죠. 그래서 이 멘토가 안철수 후보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현실적으로 지금 안철수 후보 당신이 이 선거에 완주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사실 아닌 건 당신도 잘 알지 않느냐. 그러면 차착인데 5년 후에 대선인데 그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지금 완주를 해서 10%든 득표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지금 윤석열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해서 정권교체 열망을 담아서 본인도 정권교체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 체제 하에서 여권에 편입돼서 힘을 기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느냐.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죠. 윤석열 후보가 정말 정치를 누구 말처럼 일부에서만 그런 비아냥도 들립니다. 이 당비, 특별당비 70억, 80억 국민의당에 내고 마치 레저를 즐기는 것처럼 정치를 한다. 절박함이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막 노는 상황이죠. 자, 그게 아니고 정말 국가를 운영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지금은 본인이 어차피 이번에 안 되니까 뜻을 접고 5년 후를 내다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윤석열 후보 쪽에도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지금 안철수의 성격이나 또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을 봤어도 국무총리를 맡는다, 무슨 장관 몇 개를 가져간다, 이것은 지금 맞지 않다. 국무총리 맡는다고 해서 자기에 유리한 것도 아니고, 그 대신 안철수의 국가 비전을 발휘를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 가령 이런 겁니다. 정부의 어떤 독립기관으로, 가령 국가비전위원회,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 국가비전위원회는 위원장은 총리급으로 하고 그 총리급 위원장이 안철수를 하고 그리고 임명을 하고 또 이 위원장은 비정치인으로서 정치 활동을 겸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면은 자, 국가비전을 만들면서 본인이 어떤 정치 활동도 겸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활동 보폭이 넓어지겠죠. 본인의 비전을 막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 6월 지방선거에 가서 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인의 정책 같은 것도 설명을 하고 국가비전, 안철수의 비전도 설명을 할 수 있죠. 자, 이런 방안을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안철수에게. 그리고 이 국가비전위원장, 가칭입니다. 가령 국가비전위원장의 임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와 같이 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으면은 법률적으로 딱 못을 박으면은 자, 이것은 상당히 자차기가 보장되는 것 아니냐.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오늘 들었지만은. 자,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국가비전위원회를 만들고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조건 없이 합당을 한다. 조건 없이 합당을 해야 된다.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윤석열과 협의를 해야 된다. 내가 어느 정도는 이야기했다. 자, 이까지 나왔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돌아가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구와 상의를 한다고 했을까요? 지금
이 윤석열 후보가 상의를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다시 다른 이야기를 드릴 때 그것을 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때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는 이 느낌으로, 이 멘토분의 느낌으로도 부인 김미경 씨와 상의를 해보겠다는 뉘앙스로 들었고, 그리고 돌아가서 그 다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 아무 말도 없고 연락도 없더라. 자, 부인 김미경 씨의 입김이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리고 오늘 어제입니다. 신평 변호사 문재인 후보를 지지를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를 하다가 이 조국 사태 때 다시 환멸을 느끼고 해서 지금은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을 하고 열심히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도 뛰고 있죠. 자, 근데 신평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협상 뒷이야기를 남겼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이것은 신평 변호사가 직접 들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안철수는 지금 단일화 협상에 나섰던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이나 최진석 선대위원장은 원래 자기가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로 윤석열에게 설명을 했다. 자, 최진석, 이태규는 지금 언론에서는 핵심 척근 이태규, 그리고 거의 영입을 삼고초려해서 영입한 최진석, 이 두 사람이 이 협상 핵심이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안철수가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을 안철수가 윤석열에게 했다고 신평 변호사가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최진석이나 이태규가 하는 일이 안철수 자체가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설명이 되죠. 자, 이태규가 무슨 정권을 위임받은, 윤석열에게 정권을 위임받은 장제원과 협의를 막 했지만은 이것이 안철수는 그거는 받은 바도 없고 나는 그런 생각 전혀 없다, 이렇게 무술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최진석이나 이태규는 안철수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람, 안철수가 이 멘토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후 연락 두절됐다. 자, 그것은 김미경 교수. 자, 이 최진석, 이태규도 아니고 김미경 씨가 다 움직이는 사람이겠죠. 자, 신평 교수는 이렇게도 덧붙입니다. 국민의당과 접촉 과정에서 당 내부의 민주적인 과정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어서 거의 모든 의사결정을 오직 한 사람의 뜻에 따른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국민의당 안에서 그런 말을 전해들었다는 것이죠. 접촉 과정에서. 그리고 한 사람의 자의적 의사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하면 그것은 공당이 아니라 몹쓸 사당에 불과하다. 자, 한 사람 자의적 의사, 이건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태규, 최진석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안철수 본인 아니면은 부인이겠죠. 두 사람은 거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라고 해도 한 사람에 의해서 자의적 의사에서 다 움직인다는 것, 안철수, 그리고 그 뒤에 김미경,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이 되니 이 지금 정권교체라는 하느냐 마느냐 이 갈림길에 놓인 상황에서 거의 후보 단일화가 다 됐다가 그저께 아침에 결렬을 시켜버리는 안철수가, 그 뒤에 사인, 정치인도 아니고 책임도 없는 부인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부인은, 김미경 씨는 이 안철수 후보와 계속 같이 유세를 다니면서 유세차를 타서 호남에 가서는 안철수보다 먼저 마이크를 잡습니다. 호남에서는. 왜? 김미경 씨가 전남 순천 출신이기 때문에 그쪽에 연고가 있습니다. 지금도 호남에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하고, 영남에 갔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먼저 마이크를 잡고 그 다음에 또 마이크를 잡습니다. 자, 거기에서 계속 하는 말은 우리는 완주한다. 기적을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후보 부인이 가서 여러 가지 참견하고 이것을 어떻게 시비를 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아니지만은 왜 이게 시비가 걸리냐 하면은 이것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이 노력해온 이 후보 단일화, 야권 통합, 이것이 거의 사실상 무산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 과정이 중요하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안철수, 이제 완전히 이 국민의힘과는 결별을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오늘 3.1절 기념식에서 뭐 국민의당 대표로 안철수가 참석을 했는데 민주당 대표 송영길, 뭐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마주쳤죠. 그런데 뭐 이준석에게는 냉랭하고 송영길과는 반갑게 맞이했다. 뭐 이런 거야. 이준석과 안철수가 워낙 관계가 안 좋으니 그럴 수도 있다 싶은데 최근 유세 과정에서 정권 교체를 언급하는 일이 없어졌다. 정권 교체라는 말을 안 한다. 그전에는 그렇게 정권 교체 하더니 자, 이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되기도 했죠. 오늘 3.1절 기념식에 참석하고 나서 기자들을 만났을 때 왜 지금 유세에서 정권 교체 이야기를 안 하느냐 이렇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지 않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이다. 뭐 지금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따져야 한다. 제대로 국가를 운영하지 못한 정치 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정권 교체가 되면 정권을 잃은 세력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정권을 잡으려고 노력할 거고 정권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세력은 정권을 잃지 않기 위해 더 노력할 거다. 그것이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길이다. 자,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지금 그동안 서울시장 나갈 때도 정권 교체 때문에 나간다고 하고 다 해놓고 왜 지금은 정권 교체 이야기를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윤석열이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 있느냐 하니까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인들끼리 중요한 어젠다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한다면 어떤 정치인이든 만날 용기가 있다. 자, 여기서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이것을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 극적 해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니 오후에는 다시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선을 그었습니다. 정확한 어젠다 있을 때 만나겠다는 것이다. 무슨 지금 내가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정확한 어제가 있으면 뭐 만날 수 있는 것 아니냐. 정치인들끼리. 아주 원론적이죠. 그리고 국민의당이 그래서 보충 설명을 합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야. 신경 쓸 필요 없어 이 말을. 자, 이제 멀어지는 것이죠. 오늘 오전 오후 기자들을 만나서도 계속 여론조사 경선 타령을 합니다. 3주 동안 뭐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어떤 응답도 듣지 못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걸로 기대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이태규 그것에 대한 보고를 전혀 듣지 못했다. 그런데 이태규는 보고했다고 합니다. 보고했다고 하고 또 공동정부를 꾸리고 인수위 단계부터 같이 하고 공동인사권을 갖고 이거 다 보고했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를 했으면은 이 말은 곧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경선은 노. 이 확답을 준 거죠. 공동정부가 오케이. 확답을 준 겁니다. 그걸 짐짓 모른 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부터 본인의 의지가 없었던 거고 이 부인 김미경 교수의 코치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후보 단일화를 결렬시킨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지금 뭐 보수 중도 진영에서 탈안철수 바람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죠. 거세게 일어나고 있고 오늘 임명진 목사를 비롯해서 몇 사람이 안철수 지지를 했다가 철회 선언을 했습니다. 안철수가 대선 완주를 선언함으로써 정권 교체라는 시대적 사명을 저버렸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안철수 이런 그 선택이 결과적으로 오히려 단일화를 한 것보다 윤석열의 당선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제가 아침에 조간 딱풀에서 지지율을 전해 들었죠. 이 중앙일보 정당학회 조사에서 한 달 사이에 한 달이면은 그 여론조사 뭐 한 해 만에 막 할 때입니다. 그때 여론조사 피로감이 막 쌓이기 시작했을 때죠. 그때 안철수 지지자 중에서 17%가 윤석열 쪽으로 갔고 8%는 이재명 쪽으로 갔다. 자, 배 이상이 안철수 윤석열 쪽으로 갔다. 이 말씀도 드렸고 세계일보 조사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가 대표로 있는 국민의당 지지자가 안철수를 지지하는 건 52.8%고 윤석열을 40.7%가 지지한다. 국민의당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뭐 당원도 돼 있겠죠. 그 중에서 10명 중에 4명은 오히려 윤석열을 지지한다. 안철수가 아니고. 자, 이것이 여론조사 단일화 피로감 때문입니다. 자, 이러다가는 정권 교체 안 되겠다 해서 단일화를 희망하는 쪽이 계속 대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 후보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일 후보보다
후보보다 더 윤석열을 도울 수 있다. 이 상황이 그런 분석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령 이 영남권과 이렇게 되면은 계속 그 안철수가 윤석열을 막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남권과 수도권에 있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유권자들이 결집을 하게 됩니다. 결집을 해서 또 특히 지금 이재명이 안철수에게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뭐 김종인도 뭐 이재명 캠프에 간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 이 영남권 중심으로 지금은 영남권이 투표율이 비상인데 영남권과 수도권의 정권 교체를 원하는 유권자들이 총결집을 하는 이 상황이 일어나고 있죠. 호남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금 호남을 안철수는 지금 호남을 다시 기반으로 뭔가 정치를 해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38석을 얻는 그 바람을 일으켰을 때 호남을 중심으로 일으켰죠. 그래서 이번에 호남에 가서 안철수는 이 본인이 민주당과 김한길 대표와 공동대표를 하다가 민주당에서 그것을 뛰쳐나와서 이 유승민 쪽의 바른정당과 합해서 바른미래당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 호남 유권자 앞에서 그렇게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인 김미경 씨가 앞장서서 호남을 막 다니고 있죠. 자, 그러면은 호남에서 이재명 지지층 중에서 일부를 안철수가 빼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과 안철수가 같은 노선을 거의 뭐 긋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호남 안에서. 그러면은 이재명의 지지층을 안철수가 빼간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 상태로는 이재명 표가 삭감이 될 텐데 그러면 결국 이 상태 그대로 지금 8일 9일 동안 가면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는 완전히 막히고 윤석열이 결과적으로 더 승기를 잡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 당초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은 정권 교체가 좀 어려워진다. 이런 분석이 있었지만 이 협상 과정에서 안철수의 어떤 의기장, 목리 그리고 의사결정을 부인에 다 했다.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철수 쪽은 지금 완전히 지지율이 빠지면서 그것이 윤석열에게로 일방적으로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구도가 당초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런 기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국근의 대돌보였습니다.